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병입니다. 자, 오늘은 풍력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풍력 발전이라든지 태양광 발전 이런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저도 역시 그랬고요. 선진국 위주로만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단 신재생 에너지를 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나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보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선진국에서만이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의 업데이트 내용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베트남 전력산업의 현재와 미래라고 일단은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게 36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태국이라든지 인도도 신재생을 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일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죠. 한국무역협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 보게 되면 이 베트남 부분은 우리가 쉽게 조금 요약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파리 기후협약 아시죠? 그렇죠? 기후협약 부분에 있어서 뭐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벌써 시행이 되었어요. 2021년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효가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업들이 RE100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언을 하고, 이 RE100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 회사는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 부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이제 생산 기지가 이제 베트남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2020년 베트남의 전력 소비량이 지금 보면 214 테라와트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연평균 한 9.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베트남 경제가 지금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한 6.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31년부터 45년까지 연평균 한 5.7% 정도 성장을 할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2045년도에 전력 소비량이 877 테라와트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 소비량 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일단은 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원래 기존에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수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석탄이라든지 하는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이제 커지는 이 발전 설비 부분을 풍력이라든지 LNG 그리고 태양광 등을 중심으로 일단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석탄 부분은 2020년 20기가와트 정도에서 2045년까지 49기가와트로 증가를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비중에서 한 18% 정도로 일단 감소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베트남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쓸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면 풍력입니다. 뭐라고요? 풍력이에요. 풍력이 지금 잠재 발전 설비 용량이 377기가와트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경제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134기가와트 정도에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해상풍력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80기가와트 정도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기술 분쟁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베트남 트럼프 행정부 때는 무역 분쟁이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 분쟁인데, 이게 전개화되기 시작을 하면 다국적 기업들이 베트남 이전이 일단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지금 밑에 쭉 보면은 아까도 이제 방송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봤었거든요. 유럽이 2050년까지 지금 보면은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한 33.7% 정도 가져간다 이렇게 돼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청정에너지 투자를 그냥 확대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0년에 460기가와트 정도 되는 걸 2030년에는 얼마를 하겠다고요? 1200기가와트로 거의 한 3배 정도를 늘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역시 신재생을 한 50에서 60 해상 풍력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은 이런 쪽의 나라들, 좀 큰 나라들이 일단은 뭐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일단 신재생 에너지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기업들이 RE100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RE100 선언이 일단은 탄소 공급망의 탄소 중립까지 일단 요구가 되면서 공급망에 위치한 기업들이 탄소 중립 관리가 일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화면을 보셨습니다만은 17개국, 17개국 협력업체의 제품 생산할 때 100%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서약을 일단 요구를 하고 있고요. GM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GM이 있죠. 세브레 그쵸. 2040년까지 전 글로벌 사업장의 재생에너지를 100% 정도. 그 다음 BMW도 역시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를 하겠다. 그러면 개발도상국에 지금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그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그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100%를 사용 못하게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에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보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라는 요게 이제 국제 캠페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BMW, 네슬레 등의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베트남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개발도상국들도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이제 늘려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풍력 시장이라든지 태양광 시장이 생각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요 한번 내용을 보여드리면은 풍력이 그래서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요 지도는 뭐냐 하면은 육상풍력 잠재력이 있는 곳, 그쵸? 육상풍력 잠재력이 있는 곳 굉장히 많죠. 해상풍력은 더 많습니다. 이게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해상을 이렇게 따고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해상풍력 시장도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고, 태양광 부분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해주고 있어요.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금액으로 한 360조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시장에서 우리가 얻어갈 부분도 굉장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도 뭐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쪽 나라도 수출이 중요하죠. 애플 같은 경우도 수출이 중요한데 요거는 지금 애플의 공급망 다변화 추세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2018년도에 베트남하고 지금 보면 인도하고 원래 중국에 있던 게 태국이라든지 하는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죠. 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 애플의 공급망 자체가 전부 다 뭐 해야 된다고요? 신재생 에너지로만 일단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 나라가 기본적으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TV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요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해봤던 기업들이 더 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풍력 관련된 회사들이라든지 하는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풍력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쪽은 삼강 MMT, 세진중공업, LS 일렉트릭, 두산중공업, 동국 SNC, SK D&D, 그 다음에 이원, 그 다음에 DMS, 유니슨 같은 기업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단 정부가 풍력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요거 관련된 회의를 할 때 SK, 동국 SNC, 유니슨 요 회사가 일단 참여를 했었고요. 아까 해상풍력 얘기를 했었죠. 해상풍력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달리기 시작을 했던 게 영국이었고요. 영국 북해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진출을 할 때 그때 이제 진출했던 기업이 LS 일렉트릭, 세아제강지주, LS, 그리고 하나솔루션, 두산 피어셀, CS 윈드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지금 사자는 얘기는 아닌데요. 일단 이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아마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흔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시장이 좀 정신을 차리면 술을 좀 깨면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금 주가가 또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추세가 반등을 하는 이들 종목을 다 사는 게 아니라 추세가 턴하는 고들 종목군들을 위주로 해서 매수에 가담한다, 매수할 준비를 한다.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을 때 뭐 어떻게 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시장이 반등할 때 이들 종목이 올라오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